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내가 환자냐,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떤 반응이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에 환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게 누군지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시니까 잘 알아보시지 않을까. 인요한 위원장이 당에다가 쓴 약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자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이야기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혁신이 내정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의사인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빗대서 의사에게 최악의 행위는 오진이다라며 내가 환자도 아닌데 왜 나에게 왔느냐라는 불편함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환자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다.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 아니겠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의 영어에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영어를.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나보다 영어 더 잘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조금 섭섭하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나에게 영어로 모욕을 주는 필요까지 있었느냐라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진 얘기까지 꺼냈는데 소통수석. 소통의 달인. 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진 얘기도 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사실은 굴욕적인 상황을 다 그냥 감내하고 뒤돌아서서 기자들에게 보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 같다 한마디 남기고 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앵커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돌직구시의 좌장 이렇게 불러줘. 정혁진 변호사는 정법전 이렇게 불러. 정확히는 불러줄 이름이 없습니까?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수식어 말고 얼마나 더 좋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명길 의원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예의 범절의 문제로 말씀하시면서 정치 문제와 좀 결이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돌직구시 쪽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좀 반대로 한번 제가 시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인요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갈등, 이 문제는 짧게는 22대 총선의 향방, 그리고 길게는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이미 마음에 굳힌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총선과 향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 있는 정치의 문제이지 이거를 예의 범절의 문제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물론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 문재인 대표를 문전박대했던 안철수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문전박대했던 대선 하루 전날에 정몽준 전 대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예의 범절의 문제로 사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마음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예의 범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정치적 시점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물론 이것이 예의 범절이 어긋났다 그러면 연락도 안 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 찾아간 인요한 위원장도 예의 범절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충족되지 않았다 이야기한 이 조건은 뭐냐면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대우 안 하냐의 문제를 해서 더 들어가서 체리따봉 이런 걸 하면서 나를 당 대표에서 몰아내고 또 이 XS 저 XX라고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던 것은 그 주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당했던 그런 모욕에 대해서 단 한마디 그래도 정식 사과는 아니더라도 미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마음을 전해줘야 내보고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미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과 별 관계는 없는 거지만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한 정치적 메시지고 이준석 대표로는
서로는 저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이 전 대표의 저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또 한 번의 비판의 메시지다라는 해석도 흥미로운데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 계셨잖아요.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메시지가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이뇨한 위원장 안 만나겠다라는 걸 영어로 얘기했다는 분석인데 저는 그 사람의 정신 세계는 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네, 대표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로 치고 인요한 교수가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마음이 아픈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을 인용한 선생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그렇다면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부산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룹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의 징계를 풀어주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이유는 그 징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풀어주자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해제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회를 맡은 분이 그래도 통합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뭐 그런 괜찮습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부산까지 가서 당을 대표해서 가서 이렇게 사실 외양상 망신스러운 모습을 당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 지지하는 그룹은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분이 정말로 이준석을 품을 수 있다, 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고 좀 불안해하는 그 불안한 눈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멈춰졌으면 하는 이 지지층의 목소리는 아마 그런 걸 거다. 누군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의 일관성에 대한 기사도 중앙일보였던가 한국일보였던가 기획기사를 얼마 전에 흥미롭게 제가 봤었는데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게 비슷한 게로 묶이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뭐 코리아 젠틀맨이라고 했고 이준석계로 분류됐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도 혁신위 합류를 제안한 바 있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몸을 낮춰서 나에게 좀 한 수 가르쳐달라 라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까지 지금 취소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하니까 사면이란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며 사과의 메시지도 내고 또 부산까지 지금 찾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센 것만 해도 5번째 이 전 대표에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신당 창당할 때까지 하겠죠. 이 전 대표가? 네네. 제가 봤을 때 이 위원장은 보기보다도 상당히 고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고요. 그 인 위원장은 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 교수이자 의대 교수라는 지위도 있지만 지금 혁신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통합이 필요하다. 분열은 그 패배다. 뭉쳐야 이긴다. 뭐 흩어지면은 진다. 이러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전에 최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의원이 피해자입니까? 이준석 의원의 징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의원을 한 적이 없죠.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 성상납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증거인멸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징계가 됐던 건데 성상납 받았다는 것은 뭐 사실로 아직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징계 인멸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로 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징계가 됐던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어쨌든 통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지난 일은 다 덮어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데 이런 당의 어려움을 그 기화로 삼아가지고 본인의 개인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자막에 나왔지만은 우리 같지 않아서 영어로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국민의힘 사람들은 한국말만 쓰고 민주당 사람들은 영어로 소통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런 행동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미치느냐.
지난주에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행동이 더 모욕적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우물우물하면서 대통령 그만두세요 그렇게 한 것이 모욕적입니까? 아니면 대놓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적이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부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제일 앞줄에 앉아 가지고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영어로 저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 저는 기본이 좀 의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환자인가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비유로 메타포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정화 전 대통령 인수위 상임 자문위원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조롱만 하는 정치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당이 싫고 구성원이 싫으면 당 떠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